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 사장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 네. 사장이신 거죠? 네, 사장입니다. 자영업해서 김 사장이에요. 야, 부럽네요. 아이고, 대표님. 돌비님이 훨씬 부럽죠. 아니, 김 대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제 연쇄 뭐라고 부르셨죠? 연세 창업마라고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창업을 했는데 또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해서 연세 창업마라는 별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요즘 연쇄 창업마라고 부르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희 쪽에서는 유행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연쇄 창업마 분이신 지인분께서 실제로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어떤 이야기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김 사장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네. 예.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일단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연쇄 창업마 친한 오라버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일단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예. 지역은 서울인데 서울 모 지역의 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역을 밝히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돌비마을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돌비마을이 서울에서도 좀 오래된 동네 중에서도 또 특히 오래된 동네고 길이라던가 그런 데가 굉장히 낙후된 동네예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거 이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이 연세창업마 오라버니가 그 동네에서 좀 오래 살면서 되게 오랫동안 장사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오라버니가 지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여러 개 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오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오빠 가게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너네 흉가 가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가게나 그 동네에 놀러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한 5, 6년 이상은 아는 분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빠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진작 빨리 해줬어야지 얼른 해달라 이래서 이야기를 졸라서 들었어요. 예. 일단은 이 지역이 좀 특이해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여기가 되게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집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리고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들이 되게 많아요. 걸어서만 들어가거나 오토바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월세가 되게 저렴해요. 이 오빠가 자기 아는 동생들 서울로 오거나 그런 분들이 처음에 집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좀 월세도 싸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 와서 살자 이런 식으로 좀 주변 지인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월세가 너무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월세가 얼마나 저렴했냐면 제가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10년도 그 즈음에 월세가 한 10만 원 이런 수준으로 쌌대요. 서울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서울인데. 예. 그리고 이게 10년 전이라고 해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이 낡았지만 집은 조금 생각보다 큰 원룸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되게 만족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됐대요. 네, 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길가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큰 길이 일단 위에 길이 있으면 그 큰 길의 양옆으로 조그맣게 계단을 내려가는 길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아니면 생선가시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면 밑에 길이 있기는 한데 중간중간 길이 끊기기도 하고 약간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옆으로 곁가지처럼 있는 그런 길들이 평지도 있지만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좀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런 길들 사이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고 나면 그 밑으로는 되게 조그만 집들? 막 큰 집이 아니에요. 막 건물도 아니고 정말 작은 집들이 쪼르르륵 있는 그런 작은 골목인데 그런 조그만 집 중에 하나에 이분이 살게 된 거예요. 네, 이 집은 계단을 내려와서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서
거기서는 그 집이 평지처럼 보여요. 보기로는. 근데 이 집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창문을 밖을 보면은 거의 낭떠러지라고 할 정도로 언덕이 굉장히 가파른 동네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옛날에 짓다 보니까 되게 조그맣고 좀 낡았어요. 그리고 집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요새 짓는 집들은 그런 집이 없잖아요. 법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 틈이 얼마나 좁냐면 그 틈 사이에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갈 정도로 틈이 되게 작은 거예요. 오. 그리고 이 집에는 창문이 있는데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그 가파른 쪽으로 창문이 하나 크게 나 있고 옆집으로 맞닿은 쪽으로도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사이사이 틈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집 사이에 맞닿은 창문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창문이고 어차피 환기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사람도 못 들어오니까 자주 열어놓고 그냥 살았대요. 이제 구조는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겠죠? 이해하셨겠죠? 근데 일단 뭐 상상으로 이제 저희가 네, 한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집에 살면서 귀신을 정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랑 친구는 아니라서 이분이 원래 뭐 귀신을 보는 분인지 아니면 원래 좀 신기가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고 기가 좀 센 분이에요. 운동도 하시고 되게 건강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봤던 귀신들을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 바깥쪽이 낭떠러지 같은 데라 했잖아요. 사람이 뭐 서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길도 없죠. 근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사람이 좀 보인다던가 아니면 바깥쪽에서 뭔가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울려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까 전에 그 집 사이사이가 되게 좁아서 창문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창문을 이렇게 그냥 무심코 봤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가 서 있었대요, 정확히는. 근데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냥 네. 저 할아버지가 왜 남의 집을 쳐다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잠깐 뒤돌아서 뭐라고 해야겠다고 뒤돌으면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틈인데 뭐지? 하면서 소름 쫙 끼치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일부고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질 정도로 정말 귀신을 많이 보셨대요. 예. 네, 그쯤 되면 여길 왜 안 나오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나이가 좀 어리고 사람이 좀 젊은 혈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가 싸니까 네. 월세가 귀신보다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귀신 뭐 그까짓 거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았대요.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맨날 술판 버리고 어차피 조금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불러서 밤새 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여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놀러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은 친구들이 야 아까 창문에 누가 서서 여기 보더라 뭐냐?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야 저기 창문 닫아야 될 것 같다. 사람도 왔다 갔다 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새벽에 애들이 자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막 깨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애기 소리가 들릴 수 있죠. 동네니까 울려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새벽 3, 4시에 애기들이 돌아다니거나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대에 애기들이 막 까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밖에 뛰어다니는 소리 들린다던가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애들이 뛰어노냐 새벽에 이러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참 술이 무서운 게 술김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술김에는 여기 밖에 시끄럽냐 이러면서 니네 집 시끄러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살았대요. 전 좀 신기해요. 왜냐면 저 같으면은 이게 아무리 싸도 무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자분이시고 운동도 하고 체격도 크신 분이다 보니까 뭐 난 괜찮아. 뭐 나 해치기 하겠어. 또 월세도 싸니까 그냥 살자 이러면서 그냥 산 거죠, 이분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데 이분이 살다가 언제부턴가 월세도 좀 이렇게 밀리고 그랬대요. 근데 사실 월세를 밀리면 집주인이 바로 연락을 하잖아요. 왜 월세 안 내냐, 월세 안 들어왔다 연락이 올 텐데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월세가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집주인이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왜냐면 아무리 작은 돈이어도 집주인이 득달같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보증금 이상 이미 그게 되니까 월세를 그냥 안 내고 살았대요. 좀 웃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살았는데 이분이 결국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차피 귀신은 숨 쉬듯이 많이 봤대요. 너무 많이 봐서 이상하다고도 못 느낄 정도로 살았고 그런 상황에도 계속 살았는데 못 이기고 나온 계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흉가라는 게 괜히 흉가가 아닌 게 흉가랑 폐가가 다르잖아요. 이제 폐가는 그냥 낡은 집에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되는 건데 흉가는 사람이 살면은 안 되는 집이고 사람이 살면은 사고가 생기는 걸 이제 흉가라고 하죠. 그렇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분이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키웠는데 저는 강아지 종류나 그런 거는 몰라요. 어쨌든 강아지는 되게 건강하고 이제 이쁘게 잘 살았어. 근데 그 집에서 정말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밤새 강아지가 그냥 급사를 한 거예요. 어이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강아지가 어디가 아프지도 않았고 원래 뭐 약해서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런 애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그냥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죽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느껴진 거는 걔가 어떻게 죽었냐면 빨래 건조대 아시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빨래 건조대 알죠. 그 밑에 깔려 죽어 있었대요. 근데 가볍잖아요. 빨래 건조대가 그러니까 가벼운 건데 그 밑에 깔려서 죽어 있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서 뭐 생각하면은 그냥 우연히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냥 우연히 위에서 무너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좀 되게 찜찜했대요. 슬프고 찜찜하고 이상하다 기괴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동물들이 안 좋은 것에서 자기 주인을 지키려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도 아마 좀 찜찜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고서 또 얼마 안 지나서 더 좀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이 얘기 앞서서 제가 어떤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표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오빠가 대낮에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밤도 아닙니다. 흑인 두 분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게 뭐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느낌상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지? 이렇게 봤어. 그런데 흑인분들도 또 피부톤 색깔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덜 까마신 분들이 있고 톤이 짙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까마신 그런 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길래 처음에는 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냥 왜 쳐다보지? 뭐지? 이러면서 그냥 길을 가는데 왜냐면 이제 따라온다고 해도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뭐 성인 남자고 나 운동도 한 사람이고 한데 그냥 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따라오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명이 계속 내가 가는 방향으로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섭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 뭐지 좀 무섭다. 솔직히 외국인 분이 두 분이 심지어 비하는 절대 아닌데 이제 까만 분이 덩치 크신 분들이 따라오면 조금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조금 무섭다 생각을 하고 약간 빨리 걷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빨리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뭐지 위험한데 좀 무서운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워서 후다닥 뛰기 시작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두 명이 바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막 뛰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대요. 뭐야? 예. 아 그리고 그 눈빛이 이게 약간 살기를 띈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와 진짜 이게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이게 정말 힘이 난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집으로 다다다다다 뛰어가서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문에 쾅 닫았는데 밖에서 쾅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열나고 막.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문은 닫고 문을 잡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을 불렀대요. 근데 다행인가 이제 경찰을 부르니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낮이라고 해도 강도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이분이 느끼기에는 그 두 명 눈빛이 뭔가 홀린 것처럼 되게 무섭게 느껴졌대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조금 믿거든요. 홀리고 이런 걸 좀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 내가 정말 이 집에 살면은 나 진짜로 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든 거예요. 그때는. 오. 그래서 이제 귀신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 두 사건을 겪고 나서 이사를 나왔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직도 그 동네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이렇게 흉흉한 일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이분이 뭐 이 집이 그렇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집이 또 다음에 임대하는데 피해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집주인분이 또 임대를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이상한 게 이 사건이 2010년도 뭐 그 정도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네. 한 6, 7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집. 그냥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연세 청한마 오라버니가 그 흉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는 가게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난기가 되게 많으신 분이라 손님들한테 한 번씩 흉가 체험하실래요? 이러면서 장난기 있게 그 집을 보여주거나 데려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집에 가도 이분은 뭐 아무 일도 없었고 손님들도 그냥 그렇구나 구경만 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흉가 투어처럼 가끔씩 놀러 가고 그랬대요. 몇 년간. 문도 열려 있고. 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좀 특이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신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좀 눈이 트였다고 하죠. 귀신을 보실 수 있는 분이래요. 명문대를 나오신 좀 예술 쪽을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장난으로 이 오라버니가 귀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게에도 귀신 있냐 이러면서 장난치고 노는 그런 손님이었대요. 그러면은 오빠네 가게에는 뭐 귀신 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노는 사이였는데 한 번은 이 오빠가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흉가 있는데 가볼래? 이러면서 권유를 한 거죠. 흉가 체험 갈래?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피식 웃으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대요 같이. 그런데 그 가게에서 흉가까지 멀진 않아요. 걸어서 몇 분만 가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흉가 문이 항상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오빠가 안에 들어가서 뭐 어때 여기 귀신 많아? 이러면서 막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세입자가 없었으니까 앞서 살던 그 후배가 갖고 있던 그 세간살이 같은 것들도 굴러다니고 막 대충 있었대요. 뭐 네. 버리고 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게 그거를 아무도 청소를 하거나 그 집을 몇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문도 열려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여자분이 이제 오빠가 장난스럽게 안에서 막 들어올래? 뭐 할래? 막 이러는데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서 있었대요. 그냥. 그러면서 오빠 나와요 이러더래. 근데 이 오빠는 좀 장난기가 있고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귀신이 진짜 많아? 한번 들어와 봐 이러면서 장난을 계속 쳤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 서서 팔짱을 끼고 오빠 그냥 빨리 나와요 이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거 좀 장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왔대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이 여자분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쾅 닫고 이제 가자 이래서 왜 얘기 좀 해봐 진짜 귀신 많아? 빨리 얘기해줘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오빠 일단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가게로 가자 가게 가서 얘기해 하고서 가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게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가게로 가서도 한참 얘기를 안 하셔서 아까 왜 그랬냐 진짜 뭐 귀신이 많냐 뭐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거기는 귀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득시글득시글하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이 여자분 말씀에 따르면 귀신이 어디에나 있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귀신은 그냥 해가 없대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귀신은 정말 드물게 기운이 정말 안 좋고 뭔가를 이렇게 해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었고 거기에 그런 게 없는 분들이 그냥 들어가도 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오빠가 그렇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것도 한 3, 4년 전이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그 집에 또 지나가는데 문이 잠겨 있었대요. 이제 그 오빠는 지나가다 한 번씩 문도 열어봤대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집 문이 잠겨 있어서 잠겨 있네 이러고 뭐 이제 관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거의 최근까지 왔는데 최근에 좀 추가된 얘기예요. 이거는 귀신 얘기가 뭐 더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 오빠가 귀신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흉가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는 그게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진짜 귀신이 나오는 귀신의 집 같은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장난을 친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사업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시끄러워도 되니까 뭐 노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볼까?
보니까 저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 워낙에 저렴하고 시끄럽게 놀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아는 분도 워낙에 많잖아요. 돌비 동네가 동네 같은 곳인 게 요즘에는 이웃들이 뭐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돌비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끼리 좀 길 가다가도 뭐 김 사장님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런 좀 정감 있는 그런 동네예요. 네. 그래서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으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본 거예요. 원래 아시는 분이고 또 이분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해져서 금방 말도 잘 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그 집 비어있는 원룸 뭐 매물 나온 거 있냐 하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매물이 아니거나 모르는 매물이라도 보통은 그 매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거기 뭐 월세 뭐 얼마 정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알아봐 주신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월세를 안 주고 내비두시는 집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 오빠 눈을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그런진 몰라요 이러시더래요. 예. 근데 원래 아는 사장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아니 거기 뭐 빈집이고 한데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했는데 두 번째로 또 저 그런지 몰라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피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이 오라버니는 또 연세 창업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부동산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에 똑같이 물어봤대요. 번지수랑 이런 거 말하면서 거기 뭐 월세 그런 거 나온 거 없냐. 근데 이상한 게 월세가 안 나오면 안 나왔다. 아니면 나오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서도 나는 그런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부동산이 중개를 해야 돈을 버는 건데 아무리 월세가 싸더라도 중개를 해서 월세를 놓는 게 자기가 돈을 버니까 비어있으면 그 집주인한테 명함 같은 거 넣어서라도 중개를 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런 걸 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푸시는 게 보통 중개사분인데 나 그런 거 모르고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약간 이런 스탠스를 두 번이나 본 거예요. 예. 네, 이 오라버니가 또 포기를 안 하고 세 번째 부동산까지 갔는데 소름 끼치게 거기서도 똑같이 나는 그런진 몰라요라고 한 거야. 예. 이게 되게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왜 중개를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이 동네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길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 길냥이들이 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좀 뜯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고양이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기엔 좀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양이들이 좀 길을 더럽히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잦은 동네인데 이상하게 그 길 앞에는 진짜 고양이 한 마리가 절대로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오라버니가.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길이고 거기는 정말 고양이가 진짜 많은 동네인데 한 마리도 안 지나가고 그냥 조용해요. 뭐 물론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거기 앞을 뭐 치우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옆집에 사는 분이 치우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골목이 전부 다 너무 깨끗한 골목도 아닌데 그 집 앞에는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흉가를 한번 보러 가자 라면서 이제 그날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다 같이 그 흉가를 보러 갔어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귀신을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무섭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아니라 내가 그냥 피곤해서 헛거를 봤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네. 진짜라고 인정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기운 같은 게 조금 안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좀 쫄보니까 약간 멀리에서 그 집을 쓱 봤어요. 근데 와 진짜 기운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미쳤다. 단순히 낡았다거나 내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니고 조금 달라요. 실제로 보시면은 피부가 이렇게 착 식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리고 사실 그 옆집도 컨디션이 거의 똑같아요. 그 옆집도 다 낡았고 그 옆집도 다 되게 오래된 집들밖에 없는데 그런 집들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집 더 앞까지 가볼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 별로 좋지가 않겠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 저기 앞에 그냥 가도 별로 좋은 일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그 집은 건재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근처에 가끔 갈 때 술 먹으러 가거나 그 가게를 가면은 지나가다가 그쪽 지나가면 좀 흐린 눈으로 지나가요. 무서우니까.
와, 아, 저 집이다 이러면서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집일까. 그래서 네, 그런 데는 근처를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깔끔하게 진짜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찾아서 올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영상에 방어막을 한 번만 칠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반말과 존댓말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시는 그 습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 사장님. 그쵸? 아, 맞아요. 저는 어. 돌비님과 통화하는 느낌이라서 그쵸. 저도 모르게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보호막빙,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편하다고 해서 반말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마이크를 끄고 있고 이야기 하다 보면 좀 편해지거든요. 그쵸? 사장님. 맞습니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자, 김 사장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서울에 있는 한 흉가였고, 그 흉가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한 연세 차원마 오빠분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되게 희한한 거는 주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집을 모른다고 한다. 그게 참 이상하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부동산 하시는 분들까지 기피를 하는 걸까?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